주말마다 찾아오는 기후 미식회.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네, 오늘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역시 먹는 게 인기가 많죠. 네네. 지난주에 그 추억의 음식 이야기하고 오늘 또 이어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선생님께서 레시피 콘테스트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러니 청취자 여러분, 추억의 음식 요리법 샵 0999로 보내주시면 사연도 좋고요. 방송에 반영하고 백남정 선생님은 항상 청취자 선물을 직접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된장 선물로 선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문자와 댓글로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가 막 후끈후끈해서 금요일까지 계속 음식 얘기를 했어요. 청취자 네. 게시판에서. 그 지난주에 그 분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두 분 선정해 주셨잖아요. 오늘 네네. 직접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맛 깻잎조림 사연을 보내주셨던 이미로님하고 강원도의 맛 감자떡 이야기를 보내주셨던 최숙자님께 된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이미루님, 최숙자님. 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어쨌든 그럼 이미루님, 최숙자님은 두 번은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청취자 여러분, 두 분의 경쟁자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또 선생님께서 두 분 선정해서 된장을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강원도 감자떡에 대해서는 이임수님이 우리 방송 끝나고 댓글이 또 올라왔어요. 우물가에 물 갈아주며 썩힌 전분가루로 만든 감자떡은 요즘 감자떡과 맛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날 뭐 나왔던 얘기들 밤벌레, 홍두깨 칼국수, 만두 이런 거 다 제가 알타가 일어날 때 찾아 먹는 음식이라서 청취자 사연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댓글을 보니까 이 썩힌 감자 왜 이렇게 다들 많이 먹었죠? 이상기 님이 지난주에 감자 범벅 사연 쓰려다가 너무 바빠서 못 썼는데 감자랑 수제비 고추장만으로 만든 감자 범벅을 하도 질리게 먹어서요. 한동안 감자랑 수제비를 안 먹었는데 지금은 추억의 음식입니다. 그러셨고 그 감자를 뭐 썩혀서 만든 그 맛이 안 난다는 것도 아까 청개구리님이 게시판에다가 쓰셨더라고요. 네, 감자를 왜 우물가에서 썩혔을까? 그 왜 썩는 그랬을까요? 동안 예.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음식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물을 계속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먹거리가 부족했던 시절에 되게 유용했던 식재료였던 거죠. 그래서 버리지 않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감자 전분이 그때랑은 맛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농법에 따라서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다르거든요. 예전엔 다 유기농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진한 영양, 뭐 또 다양한 영양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썩히면서 전분가루를 만들면 농도가 진해지나 막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요. 네, 감자 원래요. 전분은. 네. 그리고 또 안수진님은 식탐만은 저는 한두 가지 떠오르는 게 아닌데 일단 대학교 때 매주 호프집에서 스터디하면서 먹었던 돈가스가 추억의 음식이라고요. 매주 언어학책 발제하면서 큰 걱정 없고 재미있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댓글 읽고 선생님께서 이게 음식이 마음과 연결된다 하셨던 게 떠올라서 이 댓글을 골라봤어요. 맞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음식들을 그냥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드는 드니까. 거죠. 그러니까 호프집 돈가스가 맛있어봤자 이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지금 더 맛있는 돈가스 집들 많을 텐데 이게 큰 걱정 없고 재미있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네. 그 20대 초반에 돈가스 그러면 되게 가끔씩 먹는 귀한 음식이었어요. 네네. 그런 어떤 귀한 음식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들어온 사연들을 보면 대부분 엄마 손맛.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서 그 맛을 누구한테 받으랴. 올케한테 받을까 언니한테 받을까 다들 그런 사연이 많았고 또 몇 분은 아빠가 해주시거나 사준 음식이 인상 깊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요. 결국 저는 선생님께서 마음과 음식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신 거 그 말씀이 새삼스럽게 더
다가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다 말았던 게 이임수님 댓글을 읽고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최근 어느 강의에서 외국의 한 치과 의사가 나이 들어 세계를 여행하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전통 음식과 사람 골격과 건강에 관해 연구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엄마의 밥상, 할머니의 밥상, 이런 추억의 밥상이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에기스 같은 게 아니었을까요?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네. 이임수님은 이제 뭐 천연 염색하고 손바느질 하시는 분인데 저희 기후톡파원 분이신데요. 이거를 읽으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과 음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그럼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같은 비슷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그럼 연결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죠. 그 돈가스가 되게 귀했던 시절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 돈가스를 좀 특별하게 생각할 거고요. 네. 김밥을 소풍 가는 날 아니면 특별한 날 아침에 그 기다리면서 그 어른들이 싸주셨던 김밥을 먹어본 사람만이 김밥 싸는 김밥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음식은 특별히 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직접 먹어보고 그 맛을 기억해야지만 더 오래 우리 몸에 남아 있는데요. 전통 음식 그러면 이제 제가 전통 음식 레시피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세계화가 되면서 네네. 전통 음식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그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시대의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끝나는 그런 음식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레시피를 올려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레시피를 올리려면 한번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다면 아, 나 저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누군가가 만들어 봐야지만 먹어봐야지만 그 다음 때로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음식이 정서 마음을 위한 음식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전통 음식이라는 건 아주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아,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충분히 테스트를 한 음식이 될까요? 먹고 좋았던 것으로? 네. 아, 그 앞에서 잠깐 이제 임수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 전통 음식은 사람의 골격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지나가는 경로 소화기관이 있죠. 네. 이 소화기관에서 소화시키는 많은 뭐 호르몬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이제 결국 다 소화가 되는 건데 네. 그 소화기관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보면은 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장입니다. 장이요. 네, 장, 우리 몸의 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기,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과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몸의 체형이 좀 달라요. 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고기는 몸에서 빨리 나가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아, 네네. 네, 육식 동물과 채식 동물 제가 전에 잠깐 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처음 나오셨을 네, 때 육식 설명해 동물은 장의 길이가 짧습니다. 네네. 채식 동물은 장의 길이가 길고요. 인간은 잡식이기 때문에 장의 길이가 육식과 채식의 중간인데요. 아, 이 인간이 장의 길이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또 육식을 주로 하는 인간이 구체적으로 한번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네. 보통 육식하는 그 동물들의 장의 길이 4m 정도, 채식하는 동물의 장의 길이 12m 정도를 봤을 때 인간은 약 6에서 10m 정도예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육식하는 인간이 6에서 8m, 그 다음에 채식하는 인간이 8에서 10m 요 정도로 네. 구분이 됩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네. 하체 부분 시작하는 부분은 비슷하거든요. 아, 그런데 장이 길면 어디가 길까요?
엉덩이 라인이 그렇죠. 길어지겠네요. 장을 담아두면 허리라고 이야기하는 네. 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 상대적으로 다리가 좀 짧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다리의 길이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막 허리가 없다 이런 표현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다리가 긴 게 좋은 거냐? 뭐 그냥 보기에는 이제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장의 길이가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리가 길고 긴 게 예쁘고 다리가 짧은 게 덜 예쁘고 이런 미의 기준은 되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육식을 많이 해야 다리가 길어진대 해가지고 육식을 최근 20년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저희가. 네, 이미 형성된 네. 장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요. 네, 서구식으로 먹여야 이 체형이 서구식이 된다고 네. 많이 유행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부모님은 둘 다 한국 사람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물론 네. 유전자에도 좀 영향을 받긴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면 부모님과 거의 비슷한 체형이 나와요. 장의 길이가 길어지죠. 근데 이 부모님이 만약에 한 달 정도 된 아이를 데리고 이민을 가서 네. 그곳에서 육식을 하는 나라에서 키웠다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면 부모랑은 좀 다르게 그 아이는 장이 좀 짧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DNA를 다 갖고 태어났는데 낳는데도 태어나서 불구하고 뭘 먹었나에 네, 따라서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음식과 소통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이 건강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합니다. 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계속 연구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그래도 육식은 좀 줄여야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육식은 암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식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과 대장암 발병률이 늘어나는 그 그래프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그래서 서구형 체형을 갖겠다고 시도를 잘못했다가 대장암이 늘어나는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그래서 그 적절한 비율로 음식을 먹는 건 항상 중요하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체형과 전통 음식과 건강에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럼 선생님 말씀은 우리가 전통적 한식의 채식이 많은 한식이 우리 건강에도 좋은 거다 사실은 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뭐 늘은 아니어도 네. 아무튼 그 육식의 비율이 최소한 채소보다 더 많은 양을 먹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가끔 한 번씩은 괜찮지만 주식이 그렇게 변하면은 내 몸에는 영향을 끼칩니다. 반드시. 네,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노래 하나를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보내주신 사연으로 또 선생님과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필순이 불렀죠. 가난한 그대 가슴에. 네, 5558님 사연 보내주셨어요. 감자 전분은 탕수육할 때 제일 맛있습니다. 쫀득하고 깊은 맛을 내는 전분이죠. 제가 중국집 할 때 감자 전분을 썼습니다. 저는 일찍 떠나신 엄마표 청국장이 추억의 음식인데요. 이렇게 찬바람이 오려고 할 때 콩을 띄워서 온돌방에 청국장을 띄워서 우리 식구 6남매가 옹기종기 모여 엄마가 해주신 청국장을 먹었습니다. 멸치 넣고 띄워서 끓여주신 청국장이 그립습니다. 그러셨고요. 박소희님은 며칠 전 우리 언니가 만들어준 소울푸드요. 경상북도 안동에서 여름에 먹는 장떡인데요. 밀가루에 고추장, 부추, 매운 고추 쫑쫑 썰어 넣고 반죽을 해요. 어릴 때는 가마솥에 밥할 때 호박잎을 깔고 쪘어요. 쪄낸 장떡이 식으면 잘라서 참기름, 깨소금 넣고 무쳤어요. 매콤하고 쫀득한 맛이에요. 요거는 찜기에 쪄낸 건데 오래 뜸을 들여야 맛있어요 하면서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여름만 되면 엄마 손맛을 고수하고 있는 언니한테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러셨고요. 임난주님은 여수가 고향인데 미역 수제비래요. 한여름날 더워서 입맛 없을 때 큰 솥에 미역과 수제비를 넣고 끓인 미역 수제비를 한 대접씩 먹으면 땀이 뻘뻘 나고 외려 시원했어요.
별거 없이 끓인 그 수제비 맛이 어릴 때도 신기했어요. 모깃불 피운 마당에 넓은 자리 깔고 앉아서 둥근 상을 놓고 할머니랑 5남매 온 가족이 옹기종기 둘러 앉아서 먹던 우리 집 여름 특식이었습니다. 후식으로 수박도 한 쪽씩 먹으면 부지런히 화장실을 오갔는데요. 여름철 체열 발산에도 좋았겠다 싶어요. 그러셨고요. 네,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신 것들이 더 있는데 일단 요 정도 읽고 이제 선생님께서 또 레시피 보내주신 분들 사연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아, 네. 특별히 선생님에게 선정되신 분들은 선생님이 읽어주실 거예요. 네. 조성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쑥개떡. 이 추억의 음식이라 하면 생각나는 음식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언제나 봄이 되면 어머니와 사내들에 가서 쑥을 바구니에 한가득 뜯어서 친정어머니께서 정성을 다해 만들어주셨던 쑥의 그윽한 향, 그윽한 냄새는 물론 식감 또한 아주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쫄깃쫄깃한 맛의 향연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맛과 향이 좋았던 바로 그 음식 쑥개떡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네,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좀 아프신가 봐요. 1년 전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 넘어지셔서 양쪽 고관절이 골절이 되셔서 수술을 하셨고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에서 입원 재활치료하시고 계시지만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서 어머니의 손맛을 다시 느낄 수 없게 된 지금 이제는 제가 나름대로 예전 어머님의 레시피를 떠올려 기억하면서 최근에 만들어서 병원에 가져다 드렸었던 레시피를 올려봅니다. 그래서 네, 황금 레시피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쑥하고 불린 쌀, 소금, 설탕, 물. 쌀은 네, 3-4시간 정도 불려주고요. 그 다음에 쑥을 다듬어 억센 부분과 시드른 부분은 잘라냅니다. 그리고 물에 굵은 소금을 넣고 데쳐주거나 삶아주는 것이 좋기는 하나 5월이 되면 쑥 자체가 억세고 독성이 강하기에 데치는 것보다는 삶아주는 것이 네, 꿀팁 중에 꿀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파랗게 데치거나 삶은 쑥은 물로 3번 정도 씻어서 꽉 물기를 짜줍니다. 3-4시간 이상을 불린 후 물기를 뺀 쌀과 삶아낸 쑥을 예전에는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앗간이 있었고 그 방앗간을 이용해서 빻아왔고 그 빻아온 것에 소금과 설탕을 넣어 골고루 섞어줍니다. 방앗간 요즘에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떡을 자주 만드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삶아낸 쑥하고 그 다음에 쌀하고 불린 쌀하고 가지고 가서 이제 쌀가루를 좀 가루로 쌀을 가루로 내달라고 하면 방앗간에서 해주죠. 그러면은 쑥과 믹싱된 쌀가루에 끓는 물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익반죽을 합니다. 네. 쫄깃쫄깃한 식감의 쑥개떡이 될 수 있도록 지퍼백이나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서 손으로 반죽을 약 10분 정도 치대줍니다.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예쁘고 보기 좋게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만든 쑥개떡을 찜기에 쪄주면 맛있고 쫄깃한 식감의 쑥개떡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와, 진짜 정성스러운 레시피를 보내주셨네요. 네. 다음 최숙자님 사연도 선생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DJ보다 좋은 선생님의 목소리로 네. 네, 고맙습니다. 최숙자님의 네, 사연도 읽어드릴게요. 저는 추억의 음식 레시피 그 어릴 때 우리 시대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제가 뭘 안 먹으니까 네, 잘 안 드셨나 봐요. 네. 봄에 더덕을 캐서 잘 까서 고추장에 박았다가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셨어요. 그 반찬이 어른이신 선생님은 그게 좋으셨는지 당신이 묵고 계시는 하숙집 아주머니가 싸주신 계란말이, 햄 그런 걸 싸주시는데 그거랑 제 도시락 반찬이랑 바꿔 가시는데 저는 그런 날은 밥만 먹고 가고 반찬은 집에서 엄마가 드셨지요. 와, 효녀인데요. 네.
지금까지 어릴 때 해먹던 고들빼기 김치는 조금 변형해서 쭉 해먹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고추장에 박았던 더덕, 그 다음에 이제 고들빼기 얘기도 조금 해주셨는데, 친정어머니는 오징어 말린 걸 잘게 잘라서 고들빼기 김치에 넣어 드셨지만 저는 안 넣어요. 주로 늦가을에 김장이랑 같이 해서 먹었었는데 요즘은 시장에 가서 있으면 봄에도 해 먹어요. 아, 고들빼기 김치 이것도 맛있죠, 선생님? 네, 좀 특별한 맛이죠. 네, 지금 시간이 1분 20초 정도 남아서 저희가 선생님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얘기를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다양한 이야기로 또 모두 행복한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이 전통 음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 속에도 네.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장 좋은 음식, 그러면 전통 음식이다. 우리가 보통 전통 음식을 계승해야 될 어떤 식문화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다, 최고의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나왔지만 전통 음식은 대부분 이제 그런 이렇게 귀했던 음식들과 관련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전통 음식은 채식 중심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된장 이런 장들이 발달했다. 그리고 외국도 마찬가지로 보면 우유 발효 음식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이게 네. 이제 전통 발효 음식이죠. 음식이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어떠셨나요? 네, 너무 즐거웠죠, 오늘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백남정 식생활 교육인천 네트워크 대표님이셨습니다.